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 직전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 임고 원포인트 컨텐츠 자체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과목별로 합쳐보았는데요. 따로따로 챙겨보지 마시고 한 번에 몰아보시면서 과목별로 뽀개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과, 기본이론과 교육과정의 한눈에 그리고 나올 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기본이론 한눈에입니다. 우선 모형에서 실습 중심 교수학습 방법과 그리고 홈 프로젝트 모형에서 사전 지도 단계가 상당히 그 흐름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그 부분을 저는 좀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교수학습 방법과 실천적 문제 해결 학습 역시 저에게는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과 기본이론 한눈에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실과 기본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과는 어떤 학문적인 토대가 있는 것보다는 좀 유용한 것들 뽑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 배경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강사님의 기본이론 책에 실과는 모형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형만 보는 게 실과 기본이론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형을 공부하실 때 사실 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도덕 이런 것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모형 단계명, 모형 이름, 모형 활동, 유의점 이거 외운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학습 주제를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실제로 2020학년도 실과 기출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수석 교사의 발언이 단계별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단계에서 들어갈 내용을 학습 내용을 포함해서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수 활동이라 하면 모형의 활동명이겠고 학습 내용이라 하면 이 제시문에 나온 학습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활동 내용을 암기한다고 이게 풀려지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학습 주제까지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 이론과 강론을 연계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모형은 일단 기본적인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제 여름방학 이후부터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학습 주제와 연결짓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실과 교육과정 나올 각입니다. 우선 목표의 세부 목표에서도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과에서는 실천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를 구분하고 또 두 개에 해당하는 모형을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 목표에 나와 있는 이 실천적 문제, 기술적 문제 이런 부분도 챙겨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작 활동은 성격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항상 교육과정에서는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생애 설계라는 부분이 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세부 목표에서도 나오고 핵심 개념에서 나오고 일반화된 지식에서도 나옵니다.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본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지식까지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성취 기준에서도 여기서는 일단 키워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께서 실과도 통암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 먼저 제가 체크해드린 것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좀 짧은 거는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고 짧은 성취 기준은 좀 통으로 지금부터 좀 외워버릇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이게 조금 짧아서 통으로 쓸만한 거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키워드 빨간색,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통으로 체크를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성취 기준 해설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도 환경과 나눔을 실천 이 부분이 이전에 기출 소재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취기준 해설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수평적인 학습을 이때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이 성취기준 해설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다른 성취기준의 해설에서도 중요한 뭔가 문구 구우 수준으로는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구우 수준으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제가 특히 이제 두 번째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언제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제 맨 마지막 거 센서와 인체 구조를 비교해서 로봇의 작동 원리를 강조한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로봇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로봇 관련된 거를 좀 여러 차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교학 방류에서도 이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 언플러그드 활동 시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내용을 적절히 구성을 지도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학 방류에서도 네 번째,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연계하여 지도한다.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저 평방류부터 해서 뒷교, 뒷평, 그 다음에 기본이론 나올까까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실과 1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2부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진행한 실과, 기본이론 한눈에, 그리고 교육과정 1부 나올각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2부 나올각인 평방류, 뒷교, 뒷평 나올각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 나올각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방류입니다. 평방류에서는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들을 보면 좋은데요. 특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쓰게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체크했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교사와의 대화 혹은 학생과의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서술형 채점 기준표도 뭔가 표가 나와 있고 정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써라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교사가 하는 대화 중에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연계돼서 녹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교대 모고를 출제위원으로 참여해서 제작을 했을 때도 제가 출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거는 일단 교과별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교학 방류, 뒷교, 그 다음에 평방류, 뒷평 이런 거 체크하고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강론을 확인을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세트가 녹아낼 때 일단 출발점이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이러한 평방류도 그냥 쉽게 넘기지를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들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교사와 교사 간에 나누는 대화에서라도 좀 녹아들 수 있게 최대한 구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첫 번째 학생의 성장 정도를 막 구멍을 뚫어서 나오게 한다의 의미를 두고 지금 이걸 보신다기보다는 이런 게 좀 그 대화문에서 제시문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소스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읽어보시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학방 뒷교죠. 뒷교에서도 이 정도 체크를 해가시면 좋겠고요. 이 뒷교도 수업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 운영이었나? 이게 기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막 그 기출을 처음 보고 아니 이 정도까지 써야 되나? 막 정말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수평적으로 학습을 해야겠죠. 이거는 거의 절 수준으로 나왔는데 구 수준도 아니네. 절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최대한 절 수준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찾아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뒷평도 평가 중점 가나다라 4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통암기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실수 평가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하되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실습법이 실과에만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평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은미체실도 같은 예체능 계열 교과에서는 좀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그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좀 객관적인 밸런스를 갖추기 위한 어떤 대안책? 그런 것들이 세부적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한다.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설사 이게 교육과정에서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직 논술에 만약에 평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평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실과 기본이론 나올 각입니다.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니까 꼭 이게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저 사람은 이런 거를 좀 나올 것 같은 걸로 생각을 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단계 목적을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실습 중심 교사학습 방법에서 그다음에 홈 프로젝트 모형에서 어떤 특정 단계의 목적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사실 지난 기본이론 한눈에랑 좀 겹치긴 하죠.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인다 이런 부분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과에서는 아무래도 좀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어떤 직접 교수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스케줄을 애들이 어떻게 탐구해서 알아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과나 특히 미술의 어떤 특정 소재의 직접 교수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홈 프로젝트 모형의 목적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4월 이후에 강론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가족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 이 부분이 나와요. 가족의 기능. 그래서 자녀 교육 및 사회화 기능과도 연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대안탐색 및 최선에 대한 선택 단계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발문 뭘까요? 파급 효과를 고려한 그런 발문이면 다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모형에서 또 각 단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형을 공부를 하실 때 단계명, 활동명, 요의점 이런 것들은 잘 공부를 하시는데 과목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들 특히 실과는 각 단계 목적 부분이 조금 다른 과목과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한 실험 실습법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과, 강론, 한눈에와 나올 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수학이나 사회처럼 공부 방향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바로 한눈에와 나올 각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실과는 이거 한 강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의 기능과 가사노동의 분류의 하위 요소가 비슷한 듯 달라요.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뭔가 하위 요소들 같은데 그게 가정의 기능에 있냐 가사노동의 분류에 있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구분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소. 네, 채소류, 과일류에는 공통적으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들어가는데요. 섬유소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네, 비타민, 무기질은 영양소지만 섬유소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배울 때 또 엄청 헷갈립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획, 준비, 제작, 뒷정리에 각각에 해당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교육과정에 나오는 표현이죠. 계획, 준비, 제작, 뒷정리. 네, 이것과 오른쪽 강론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느질, 코바늘, 대바늘에서 각각 사용되는 그 행위 용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과 또 각각의 기호가 있어요. 그것들 한눈에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체크해 주세요. 다음에 마찰력. 네, 기술의 세계에 나오는 바로 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적당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또 두 가지 방법 정도 있으니까요. 이 방법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수능형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절차적 사고,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처음에 강론 배우실 때 이게 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절차적 사고는
진짜 말 그대로 사고 과정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꼭 코드처럼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어나 의사 코드나 순서도 다 상관없어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절차적 사고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차적 사고를 통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하여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접촉 센서랑 적외선 센서, 이게 의외로 헷갈립니다. 접촉은 부딪혔을 때고요. 적외선 센서는 다가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센서 위치별 값이 이제 바닥부에 위치하냐 전면부에 위치하냐에 따라 적외선 센서 값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닥부에 위치했을 때 검은색이면 값이 줄어들고요. 전면부에 위치했을 때 멀리 있으면 값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반사돼서 오는 게 적기 때문이에요. 검은색일 때는 흡수하니까 반사되어 오는 게 적고 멀리 있을 때는 반사돼서 오는 게 적으니까 값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이게 또 연결 지으려니까 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한눈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나올 각입니다. 우선 착한 소비. 네, 착한 소비. 요즘에 뉴스 보면 ESG 경영이라고 많이 나와요. E가 그 환경, S가 그 사회, 그다음에 G가 그 기업 경영 구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물병 있죠. 거기에 그 라벨지를 떼서 팔았더니 오히려 더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ESG 경영이 기업 사이들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바로 착한 소비라고 하는 거죠. 녹색 소비, 뭐 친환경적 소비, 뭐 자원 절약적 소비, 뭐 나눔 소비, 뭐 다양한 용어로 나오는데요. 교육 과정에서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로 나오는데 뭐 강론에서는 정말 다양한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교수라면 강론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그냥 교육 과정에 이 문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ESG 경영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질 인증 마크 및 발급 기관.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유기농, 뭐 동물복지, GAP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크 하단부에 보면 발급 기관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KC 마크, 네,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더라고요. 체크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게 공고에서 1, 2년 후 기출 소재가 됐는데 한 번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환경이 중요한 이슈니까. 그 다음에 풀리, 이 장치 용어 한번 보시고 변수, 이게 코딩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 변수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단자, 이게 출력 단자인지 입력 단자인지 그 연결 단자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목공에서 이제 도구 사용 시 유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모형이랑 연계해서 그 모형의 활동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또 강론의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해서 발문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치수 계산 문제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단계별 유의점도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계산할 때 톤 곱하기 킬로미터라는 것 확인해 주세요.